국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비싼 무기를 꼽자면 아마 이지스 구축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이며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세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중 가장 큰 7,600톤급으로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산 주력함 개발 경향은 대형화, 첨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1번함으로 1998년 해군에 인도된 광개토대왕함은 3,200톤급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KDX-1 시리즈로 의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차례로 건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급된 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천함, 최영함 등 KDX-2는 4,000톤급입니다. 최초로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거리 이상의 대공방어와 함정 간 원격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2007년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했습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돼 세계 상위급 대공방어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AESA 레이더로 다시 진화하는 해군 전투함. 해군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군은 2024년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계호위함 배치 3에 사상 처음으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도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은 기존 호위함 크기의 2배에 가까운 4,000톤급으로 구축함급의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군과 방산업계는 왜 AESA 레이더에 집착할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해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AESA 레이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11일 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이지스함 이전 함정들은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군 관련 영상에서 비성이 걸리면 함정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레이더 빔을 360도로 회전시켜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는 전투기, 미사일 등의 공중 전력을 동시에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ESA 레이더가 개발된 겁니다. 미 최신 레이더 F-35의 스텔스기 포착 가능. AESA 레이더 기술의 핵심은 먼 거리에 있는 다수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는 송수신 모듈에 있습니다. 다수의 모듈이 각각 한 개의 레이더 역할을 해 여러 표적을 잡아내는 겁니다. 방위와 거리, 고도 등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사일 유도와 요격, 전자전 등 맞는 효과를 냅니다. 방어에 취약한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견고한 마스트.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문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수리도 손쉽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EN 스파이 1D 레이더는 미국에서 사들인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현재도 상당수 미 해군 함정이 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PESA는 소수의 송신기에서 단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다수의 신호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AESA에 비해 표적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ESA 개발 전 중간 단계로 개발한 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2024년 모습을 드러내는 차기 호위함과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는 AESA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트 4개 면에 고정형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0개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합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레이더입니다. 국산 함정 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길 또 한 번의 도약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최신 AESA 레이더는 스텔스기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레이시운사가 개발한 최신 AESA 레이더인 AEN 스파이6는 일반 레이더에서 골프공 크기로 보이는 스텔스기 F-35A를 33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F-35A 레이더 노출 면적은 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동시에 2,000개 표적을 포착합니다. 영국이 개발한 회전식 샘슨 레이더는 냉각 시스템을 경량화해 AEN 스파이6보다 2배 높은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부터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포착하는데 큰 효과를 냅니다. 이 레이더는 전자파를 유래하는 재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개발 속도 레이더 국산화로 간다.
아직 우리 해군과 방산업계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개발 선언 4년 만인 지난 8월 이미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또 우리 방산업계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을 이용한 AESA 레이더 소자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 기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민감도를 32배 높일 수 있습니다. AEN 스파이6에도 이 소자가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개발의 첫 물꼬는 튼 셈입니다. 미 해군은 2023년 AEN 스파이6 레이더를 2023년 진수하는 신형 RA-버크급 구축 항행 루카스함부터 탑재합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세계 선두권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논란 한국형 AESA 레이더 전환점 맞은 한국 방위산업.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한국형 전투기에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에이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에이사 레이더 완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했고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당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극비에 붙이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개발 기술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 2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돌연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향후 에이사 레이더를 KF-X 기체와 통합시킨 KF-X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은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시작 무렵엔 미국의 구형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한국 방위산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와 자주국방으로 표명된 방위사업청 설립 및 방위산업의 투명성으로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장 경제를 강조한 방산업체 무한경쟁 시대를 거쳤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결정 후 정치를 거치다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 꽃을 피우게 됐다.
전환점을 맞게 된 한국 방위 산업이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더욱 힘을 받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